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메르스로 타격 입은 관광업계, 정부가 내놓은 지원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메르스 여파로 한국 오는 관광객이 확 줄었다고 하는데요. 6월 들어서만 한국 여행을 취소한 외국인들이 대략 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광업계가 휘청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 한국의 영어 이름이죠. 코리아의 앞자 코와 메르스를 합성해서 코르스라는 신조어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한국 방문을 꺼리는 외국인들에게는 더더욱 안 좋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 담겨져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의 왕기영 사무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관광과의 왕기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메르스 사태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방한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때문에 관광업계가 입는 피해는 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처음에 이제 당초 5월 20일 날 한국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는 초기에는 사실 큰 영향은 없었으나 네. 6월 1일 날 이제 최초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부터 예약 취소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국내 인바운드 예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전년 대비 한 3개월 6, 7, 8 이제 최고였던 동tuk인데 네. 전년 대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한 20%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약 9억 달러. 네. 그다음에 최대 한 50% 정도 감소했을 경우에는 한 23억 달러의 관광 수익이 감소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죠, 손실이요. 예. 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라면은 숙박도 있을 테고 항공도 있을 테고 뭐 음식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작년도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하고 이제 관광 통계를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네. 이제 쇼핑 분야하고 숙박 그다음에 이제 식음료 네. 분야가 이제 전체 소비 지출 규모의 한 9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쇼핑 분야가 가장 큰 피해가 좀 클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 5일 날에도 이 방한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시장 대응 방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번에 또 대책이 나온 거는 그때 대책이 좀 부족해서인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5월 21일 날 발병을 하고 난 이후에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제 외래 관광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이나 추이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방한 관광 시장 상황 점검반을 5월 29일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왔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발생 초기다 보니까 한국 관광에 대한 안전성을 알리는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에 방한했을 경우에 필요한 어떤 위생과 관련된 용품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무료로 지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만일에 발병을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광 안내 전화로 1330이 있습니다. 네. 4개국어로 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안내 전화를 통해서 인근에 있는 외국어가 가능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안내해주는 정도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 왔었는데, 메르스가 이제 사망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관광시장이 이제 계속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네. 관광업계가 이제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한국 관광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진정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좀 더 마련해서 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경영난을 겪는 건 일단 손님들이 안 와서잖아요. 예. 근데 억지로 오게 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떤 지원 방안을 내놓으셨나요? 현재로 이제 기본적으로 관광업계 경영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제 특별 융자 지원 부분을 이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고요. 자금 지원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관광업계가 이제 휴업으로 인해 가지고 업계 종사자들이 이제 휴직을 하게 될 경우에 네. 유급 휴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휴직 수당을 월급의 뭐 최대 3분의 2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고용부하고 네.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1월 들어서면서부터 관광업계가 이제 피해 사례가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 관광업계에 직접적으로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들을 예. 찾아서 지원해 주는 그 상고를 이제 문체부하고 관광협회 중앙회하고 여행업을 대하는 한국 여행업협회하고 세 군데에다가 오늘부터 이제 오픈을 해서 직접적으로 네. 상담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전화가 약간 지직거린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예. 융자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급 휴직할 때 월급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법이 있었고, 예. 세 번째가 이 업계 애로사항을 듣는 창구를 마련하신다는 건가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이게 문체부 또 문체부, 관광협회, 관광협회 중앙회, 예, 한국여행업협회 네, 세 개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처 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라고 하면 예, 예.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예, 예. 예, 융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 금액이요? 지금 이제 오늘 발표한 긴급 그 배정된 금액이 400억 규모입니다. 400억이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필요할 경우에 더 그리고 늘릴 이제 수도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6월 중순에 공고가 나간 하반기 정기 융자가 320억이 있고요. 네. 이제 총 운영 자금으로서 관광업계의 운영 자금으로서 시설 자금이 아닌 운영 자금으로서 지원해주는 규모는 총 720억 규모입니다. 그러면 한 업체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한 10억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10억 정도요?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안 찾는 이유가 일단 내가 메르스에 감염될까봐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것들을 위한 보험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시던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 그게 이제 외래 관광객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국에 저희들은 일상생활에 하는데 크게 문제 없이 개인 위생만 관리하면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네. 해외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불안한 그 심리적 불안감 부분 때문에 한국을 방한을 꺼려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정부에서 어떤 한국 관광에 대한 안심 관광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네. 보험에서 안심 보험을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본인이 한국이 입국 기준으로 해서 한국을 들어와서 메르스의 확진으로 판정이 받았을 경우에 네. 여행 경비하고 치료비 실비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어떤 위 지원해주는 보험 상품을 보험하고 네.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감염이 됐다고 한국이 그만큼 지금 안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험 상품을 통해 가지고 홍보 마케팅을 해서 네. 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들어와서 만일에 확진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막연하게 그냥 메르스 있는 국가, 메르스가 지금 발병하고 있는 국가고, 그다음에 내가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보험해준다고 들어오진 않는 수도 있잖아요. 가장 정확하게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한국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을 정확한 정보 제공과 메르스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지사가 30개 해외지사가 있습니다. 해외지사와 그다음에 SNS와 홈페이지를 통한 어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해외지사에서는 현지에 있는 소비자나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국이 관광이 안심하다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안전수칙과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리플렛이나 온 오프라인 상으로도 배포를 하면서 한국 네.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으니까요. 중국에서는 한국 정부와 무슨 이제 회의를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분간 들어오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럴 예.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한류가 굉장히 유행인데 우리나라 뭐 스타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막히고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일정 부분 이제 메르스 예전의 사례를 보면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잘못 오해되는 부분들이
해외에서는 이제 메르스의 어떤 진원지로서 이제 잘못 알려지는 부분들이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정확한 정보 제공을 외국인,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네. 직접 생활하고 활동함으로써 경험하고 일어나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네.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 채널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네.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는 방법들을 지금 저희들이 대책으로 넣어서 준비를 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예. 이 우리나라가 진원지는 아닌데 진원지처럼 예, 여겨지는 게 참 맞습니다.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메르스 타격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의 왕기영 사무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가씨 나 홍제동 김수미예요.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알려줘봐.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어머 이 아가씨가 유격대를 낳았나봐. 쌤에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하트 외웠어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지는데요. VVIP를 위한 골든 포트폴리오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여러 위기가 많은데 국내외 펀드를 갖고 있었던 60대 자산가의 펀드를 한번 재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그냥 갖고만 계셨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겠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 비롯해서 한 주간 짚어봐야 할 경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 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잡사바 롯데리아 강정버거. 롯데리아.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라디오 자산 골든클럽. 특별한 자산 컨설팅을 원하십니까? 맞춤형 금융 포트폴리오 정보가 있습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정말 부자들을 위한 코너이기도 한데요. VVIP를 위한 특별한 자산 컨설팅 골든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든클럽 PB센터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사연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이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펀드 가입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그 펀드 리밸런싱, 펀드를 다시 재가입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생경제 애청자입니다. VVIP를 위한 골든 포트폴리오 코너가 새롭게 마련돼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제 상담은 아니고요. 아버지를 위한 재무 상담인데요. 60대시고요. 아직까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자금 외에 10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족을 위해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펀드로 운용해오고 계십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중국 펀드에 3억, 브릭스 펀드에 3억, 국내 성장형 펀드에 2억, 그리고 가치주 펀드에 2억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여러 금융위기 때 엄청 떨어지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아예 팔아버릴까 고민도 하셨는데 그냥 묻어두자 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더니 어느 정도는 수익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익을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시장형 펀드는 가치주 45%, 성장주 12%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손실이 컸던 중국 펀드가 10%대의 수익률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브릭스 펀드는 아직 마이너스 15% 상태인데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환매를 하고 재투자를 해야 할까요? 저희 아버지를 위한 골든 포트폴리오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해외 펀드에 많이 묻어두셨네요. 예, 지금 그렇네요. 중국 펀드 3억, 브릭스 3억, 또 국내 성장형 펀드에 2억, 가치주 펀드 2억 이렇게 분배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많이들 다 올랐죠, 수익률이. 예, 좀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브릭스 펀드 마이너스 15% 수익률인데 환매를 안 하셨네요. 보통은 다들 손절매를 하는 걸 꺼려하시죠.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 많지는 않은데 다 그 사이에 워낙 오래됐으니까 펀드를 보통 다들 환매를 하셨을 것 같고요. 대개는 그렇지 않나요? 예, 보통은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자산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손실 보는 걸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보통은 환매를 안 하고 가지고 계셨다가 원금이 회복되면 찾아서 그래서 결국은 요즘 같은 때는 보통 마이너스 난 것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보통 펀드 설정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지 않나요? 평균적으로는 보통 3년인데요. 네.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보통 짧게 또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브릭스나 중국 펀드 같이 손실이 워낙 컸던 분들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치 않게 장기 투자가 된 경우가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설정 기간이 지나도 자동 연장되는 건가요? 전화가 끊겼나 봐요. 김창수 센터장님 다시 연결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다시 걸고 있고요. 저희가 그 골든 포트폴리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VVIP를 위한 상담이라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가 역차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요. 다시 김창수 센터장님 연결이 됐죠? 예. 네. 전화가 끊겼네요. 예, 전화가 끊겼는데 그러면은 보통 설정 기간이 지나도 내가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그러면은 그냥 유지할 수 있나요? 네. 펀드는 그 펀드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둘 수가 있습니다. 청산되지 않는 한. 예. 그렇군요. 근데 이분 경우에 잘하신 건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요. 네. 결국은 지금 봐서는 결론적으로는 좀 기다려서 손실을 많이 회복한 경우죠. 물론 브릭스 같은 건 아직 회복은 안 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가 아직 30%가 못 벗어났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몇 개월 사이에 거의 100% 이상 올라서 수익이 상당히 난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경우고, 국내 가치주 펀드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을 해서 수익이 상당히 낮는 경우인데, 다만 이제 이것이 더 좋은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 중간에 먼저 찾아서 좀 더 성장형으로 상품으로 갈아타면 수익이 더 잘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브릭스는 그냥 두신 게 잘한 건가요? 네? 브릭스 펀드요. 브릭스는 제가 볼 때는 좀 사실은 이게 약간 이게 또 유행의 펀드들이 좀 유행에 의해서 좀 자금이 많이 몰려들고 그거에 의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브릭스도 약간 유행에 의한 펀드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수익이 많이 좋았는데 그 이후로 보면은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경우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일찍 환매를 해서 좀 지금 같은 또 그때 당시에 맞는 펀드로 바꿨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생기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청취자분이 아버지의 그 자산을 가지고 펀드 재설계를 부탁을 하셨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재배치를 하면 좋을까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이 회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바꿔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치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좋았다가 작년엔 좀 멈칫했는데 보통 이 가치주는 보통 장기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펀드 성과가 괜찮다면 계속 유지를 좀 권유드리고 싶고요. 가치주는 유지를.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성장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하반기에 미국의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그리스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좀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어떤 것이 돈은 많지만은 이 가치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이 난 거는 좀 실현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펀드도 지금 수익이 이제 충분히 좀 났으니까 네.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상당히 오른 게 맞거든요. 네. 또 우리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 때 중국의 펀드의 그 변동성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순수하게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수익을 일단 시켜가지고 네. 좀 안전한 쪽으로 좀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브릭스 펀드도 이제 좀 이 펀드 자체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매를 하셔가지고 네. 좀 더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유지할 거는 그러면은 국내 가치주 펀드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어쨌든 손절매 형태든 이익의 실현이든 간에 조금 처분을 하시라라는 조언인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펀드에만 투자하시는 경우도 참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그렇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고객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보통 보험을 선호하시는 분, 예금을 선호하시는 분, 펀드를 선호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 조금 다른데요. 네. 일단은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 이 펀드에만 어떤 목돈이 생겨서 그냥 펀드에 그 시점에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상 좀 장기로 가겠다라고 네. 생각하신 말 그대로 펀드의 투자의 원칙에 따랐던 분일 수도 있고, 네. 그냥 또 아니면은 또 다른 자산에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다른 데는 예금하시고 있는데 여기에만 요렇게만 하는 것만 정부만 저희한테 제공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익을 실현하는 국내 성장형 펀드나 중국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하도록 조언하시겠어요? 지금은 조금 전에 얘기한 좀 시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각국 정부에서의 어떤 시장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좀 약간 미지수적인 시기거든요. 예. 좀 애매한 시기라고 얘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해야 될 시기가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염 중수익 상품, 시장 변동성에 노출이 안 되면서 1%의 정기 예금보다는 조금 알파를 낼 수 있는 상품들을 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지수형 ELS라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내 채권 혼합형 주식형 펀드, 뭐 공모주 펀드 같은 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펀드라든지 그런 펀드에 좀 일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MMF 같은 유동성에 좀 충분히 좀 두시라고 좀 권유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거는 모든 자산의 가치가 올랐다 내렸다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때는 위험도 있지만은 또 내렸을 때는 좋은 투자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향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저금리 시대는 결국은 주식 자산, 그러니까 위험 자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가격이 너무 높아서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성이 좋은 뭐 중국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아시아권 또는 선진국 시장의 어떤 주식에 조금 저점 매수를 한다면 분할해서 약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든클럽 PB센터장이었습니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의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장바구니를 진짜 전 세계적인 가뭄이 공격하겠네요. 맞습니다. 아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렌지, 견과류 이런 게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뭄 때문에 상당히 좀 작황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죠. 네.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가뭄인데 이 캘리포니아도 지금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황 감소 이렇게 되면서 미국 그 수입 농산물 가격 그 상승도 우려되고 있고요. 네. 일단 이 미국산 견과류 오렌지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아몬드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산 아몬드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인데 이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작년 가을 이후에 그 가격이 20% 이상 올랐고 지난 3년간 대비 그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두, 오렌지, 레몬 이런 농산품들도 전년보다 그 10% 이상 가격이 올랐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연쇄 인상 효과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게 그 인도나 베트남에서 그 재배되는 캐슈넛이라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이 캐슈넛 가격도 최근 한 달간 5% 올랐다고 합니다. 그건 덩달아서 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 그 농산품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그 영향을 좀 주니까 오르는 건데 그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견과류가 농산품 수입하는 그 국가에 타격을 주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견과류나 오렌지 도매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과업체들의 이제 소매 가격을 올리고 또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슈퍼에서 한 팩당 그 넣는 용량을 줄여서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근에 건강에 좋다는 인식으로 이 견과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산 견과류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국제시장 가격 상승에 따라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국내 유통시장 가격이 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좀 우려 요소가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밑에도 남미 쪽도 많이 가물다고 하던데요. 네.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선을 그 남미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 남미 쪽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농산품 수입하는 그 국가들은 좀 한동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갖가지 이유로 안정적일 때가 없을까요? 네, 그거는 뭐 하늘만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우리나라 경상수지 발표된 걸 보니까요. 유럽연합의 적자더라고요. 이 예상이 뭐 안 됐던 거는 아닌데 특히나 이 독일산 수입 자동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 EU 쪽에 우리나라 경상 적자가 많아졌다. 그리고 그걸 분석해 보니까 상품 수지가 우리가 그동안 90억 달러 흑자였던 게 이번에 이제 1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유럽에서 자동차, 독일 자동차 수입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도로에서 보면 그 벤츠라든가 뭐 폭스바겐, 뭐 아우디 이런 그 독일 차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경상 수지나 무역 수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독일 차가 판매가 늘어나는 거는 그 가격 경쟁력 측면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비슷한 급의 우리나라 차랑 가격 차이가 이제 크지 않다고 하고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유로화 환율이 떨어지면서 독일 차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 환율의 문제로까지 이제 연결할 수 있는데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판매량이 42%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한 37%, 폭스바겐 19% 이렇게 독일 차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경제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외적인 그 수지 흑자 기조가 좀 흔들릴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랑도 경상수지 흑자고 중국도 흑자, 일본과는 이제 우리가 경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게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심에 자동차 수입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나라가 유럽연합이 전체적으로 힘들면서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네네. 우리가 수입이 더 느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네. 예, 급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메르스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냥 발길을 뚝 끊고 있고 네. 엔화도 싸고 그러니까 일본으로들 많이 향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그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많이 찾는다는 그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에게는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 일본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이제 일본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2020년까지 이 지방의 면세점을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예. 이거는 분명히 관광 산업의 그 목적을 두고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현재 면세점 규모가 6,600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2020년까지 2만 개로 거의 3배 이상 늘리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0년이 또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해라는 네. 그런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 도쿄 올림픽을 그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이게 아베 총리의 어떤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일각에서는 뭐 면세점 만드는 게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이다. 세계의 화살 중에. 원래 구조개혁이잖아요. 예, 구조개혁인데, 예. 하도 이게 면세점 뭐 얘기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일본 관광객 그 숫자를 보면 작년에 1,340만 명 정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네. 지난 4월에도 176만 명이 일본을 방문해서 역대 최고 월 관광객을 기록했는데 정말 우리로서는 이제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을 그동안 많이 찾았던 중국 관광객이 네.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관광 콘텐츠가 사실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좀 있었고 쇼핑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뭐 진짜 실제로는 면세점에서 값싸게 좀 쇼핑하려는 이유가 좀 있었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먹거리를 지금 가로채가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최근에 지인 중에 한 명이 후쿠오카를 다녀왔다고 하는데 중국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 저한테 그런 좀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진짜 중국인 관광객 많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잠시 다녀왔는데 예. 그래서 중국말이 일본 과장하면은 일본말만큼 많이 들리더라고요. 또 이 중국 관광객 특징이 그 싹쓸이 쇼핑인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했던 그거를 지금 일본에서 상점 돌아다니면서 싹쓸이 쇼핑을 하고 있다. 그런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지금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엔저를 타고 이 중국 관광객이 발길을 본격적으로 일본으로 돌리는 건 아닌지 그런 큰일이에요. 우려를 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면세점이라는 게 진짜 그냥 정말 그 백화점들이 만들고 있는 면세점처럼 그렇게 큰 것들만이 아니라 곳곳에 가면 다 텍스프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말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이 면세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또 금리 인상을 하면은 우리나라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걱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미국이 이제 9월에 금리 인상을 할 걸로 확실시 되고 있는데 사실 IMF나 세계은행 이런 국제 기구들은 금리 인상을 좀 내년으로 미뤘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이호정 씨, MG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 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바라기 금융이에요. MG 새마을금고.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 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김이박채 구강조윤 한신호사 관항송안 유홍장 고문손 양대 백화남 심도 하성꽉차 성씨만큼 운전 습관은 다양해도 타이어 수명을 보증하겠다는 생각.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네, 오늘 유료 문자로 생생경제 의견 주신 분들 가운데 앤디 워홀 전시회 당첨자는 2882 외 한 분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생생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